안녕하십니까, 김대입니다. 오늘은 제 체충격파의 가장 중요한 이론인 머슬 체인 이론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체충격파 치료가 주로 아픈 부위, 즉 팔꿈치 통증이 있다 하시면은 이 팔꿈치 아픈 부위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적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하면 집중형 같은 경우는 많은 합병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중형도 이 아픈 부위만을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의 호전 정도가 제한적이고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체충격파의 초창기에는 이 체충격파 치료 기기가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좀 더 저렴했던 방사형 치료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 방사형 치료 같은 경우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이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치료기를 뼈, 즉 관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1차적인 타박상에 의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충격파 후에 좋아지는 환자보다 오히려 더 붓고 치료 후에 통증이 더 악화되는 환자분들이 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분들이나 치료사분들 그리고 환자분들까지도 이 방사형 치료가 별로 좋지가 않은 치료구나, 좀 더 고가의 더 비싼 치료, 집중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형 치료를 시행을 했더니 역시나 방사형에 비해서는 합병증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치료 효과 면에서도 방사형 치료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방사형 치료가 더 안 좋은 치료고 집중형 치료가 더 좋은 치료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방사형 치료를 적용해야 될 부위가 다르고 집중형 치료를 적용해야 할 부위가 달랐는데 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아픈 부위, 이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치료를 적용하다 보니 그러한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떠한 부위를 체충격파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체충격파의 방식, 즉 타입에 따라서 방사형은 어떤 부위에 치료 적용을 하고 집중형을 어떤 부위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를 광주 워크샵에서 있었던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가장 스키마틱하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기존의 치료가 이러한 근육에서 어떤 아픈 부위가 있어요. 이상이 온, 즉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왔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여기가 원인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고 손가락 통증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분들 히스토리 봐보면 내가 가다가 건드려 툭 쳤대요. 그죠? 아팠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통증을 감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마디가 아프더라. 이분들을 어디를 치료를 할 것인가? 대부분의 병원이 손가락을 계속 치료를 하고 있죠. 충격파에서 여기를 하고 있고 허락피는 물리치료를 계속 여기 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들 대부분 별로 안 좋아집니다. 환자는 지금 여기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인이 되는 데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 후에 머슬 쇼트닝이 옵니다. 그 쇼트닝 온 부위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프록시마 쪽에 플렉스와 익스텐서, 즉 이 부위를 찾아서 체충격파로 치료를 해줘야지 이 텐션이 줄어들면서 이 부위의 통증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슬 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머슬 체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근육 텐션이 서로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플렉서가 바이셉스가
리베이트 스캐플라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모형을 선생님들이 상상을 해보면 관절이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들고 근육 대신 이런 고무줄 밴드로 이걸 연결했을 때 가운데 있는 고무줄에 너무 강한 탄력이 있는, 텐션이 있는 고무를 걸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얘가 문제가 올 건가? 아니면 별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인접해 있는 다른 고무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끼치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근육 중에 하나인 이 이두근을 너무 강하게 써서 이게 텐션이 너무 강해지면 리베이트 스캐플라에 충분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 리베이트 스캐플라가 또 그 위에 머슬에 영향을 끼치고요. 근데 이 근육이 강하고 또 위에 근육이 강하면 분명히 얘가 문제가 왔는데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체인을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환자가 아팠을 때 딱 거기 말고 또 하나 떨어진 이 근육도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치료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머슬 체인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통증 중 근육에 의한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이 있는 좌측에 힘줄이 붙는 자리에 표시를 해놨고요. 그런데 환자가 통증을 여기서 느끼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상을 유발하는, 즉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는 우측에 근육부에 이렇게 검게 표시된 근육부의 섬유성 변화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모형으로, 만약 어떠한 줄에 무거운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이 줄이 손상이 되고 끊어질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아픈 이 부위에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사 약제가 만약에 스테로이드라면은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힘줄의 근본적 치료를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아프지 않게, 즉 아픈 곳이 없는 것처럼 가려주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힘줄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즉 주사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포롤로 치료는 이 부위를 강화시키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롤로의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약제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여 이렇게 손상이 된 이 부위에 주사 약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정상 조직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섬유성 조직들이 이상 부위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고요. 이럼으로써 이 부위가 좀 더 강화되게 해주는 강화요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충격파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치료가 이렇게 통증이 있었던 부위, 즉 손상이 있었던 부위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최충격파는 근육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부위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섬유화가 발생하여 단축이 발생한 이 부위를 찾아서 최충격파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의 단축이 완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장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통증 부위로 가는 장력이 감소하여 이런 자극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이와 같이 집중형 방식, 포커스 방식을 이용해서 이상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부위에
삼출물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한 혈류 증가를 조장하여 프롤로와 같은 강화 치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방사형과 집중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면 다른 주사요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치료했던 체외충격파가 한계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좌측에 힘줄 부위에 통증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우측의 근육의 섬유화에 의한 단축인데, 과거의 치료는 이 아픈 부위, 이 부위에 체외충격파를 가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힘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충격파를 가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진 그러한 역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용하는 체외충격파 치료법은 기존 방식과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치료만을 가하고요. 근육이 섬유화하여 짧아진 이 부위, 즉 이렇게 시꺼먼 나쁜 놈들에 대해서 체외충격파를 가해서 장력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원래 통증 부위에 가해지는 장력을 감소하게 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방사형 치료를 근육이 단축된 부위, 즉 어찌 보면은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방사형을 잘 적용을 하셔서 근육을 신장을 시킨 후에 그 이후에 남아있는 관절 부위의 건염에 대해서 집중형 치료를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많은 환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를 응용을 통해서 여러 질환군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자분에서 어떻게 더 적용을 해야 되는지 강론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해줄 테니 많은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